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1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죠. 미국 증시의 이제 하락폭이 매우 커서 국장도 매우 큰, 급락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으로 국장 흐름이 좀 궁금하거나 투자가 불안하다면 이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시장 문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우 나스닥 상승 후 급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성장 모멘텀이 불안하다 이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상승했던 증시가 급락했고요. 또 9월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가가 기본적으로 이제 11만 9천 건 정도 늘었어요. 따라서 예상치보다 2배 늘었기 때문에 다음 달 금리 인하가 불확실하다. 우려감이 상당히 기술주를 좀 투매로 이끌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단기 빅스라는 단기 변동성 지수가 미국 내에서 크게 상승하면서 증시의 고점 인식이 좀 확산되면서 차익 매물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각 현재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지금 강보합 보이고 있습니다. 강보합. 그 다음에 나스닥 미국의 S&P 선물도 강보합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금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급락을 했지만 나스닥 선물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내일 이제 미국 증시가 턴한다고 하면 국장이 오늘 투매는 어느 정도 좀 기울였다.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지금 예탁금은 80조 276억, 3,661억 정도 들어왔고요. 주식형 자금은 192조 3,568억, 1조 567억 정도가 순유출됐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반도체, 방산, 원전 이런 대형주 그동안 2, 3년 동안 급등했던 종목군으로 차익 매물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미국의 이제 빅스 지수인데요. 빅스 지수가 지금 오늘 새벽에 26.39로 올랐습니다. 최근에 지금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무렵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변동성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26.39. 기본적으로는 한 15에서 한 17 정도가 쭉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시장이 불안했을 때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차익 매물이 크게 나오는데 지금이 그 국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흐름을 잠깐 보면 이제 우려 요인과 긍정 요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려 요인은 기술주 가파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거 엔비디아 빅테크 이게 3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계속 이렇게 지지를 해줄 수 있겠어라는 불안감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개장 후는 급등으로 시작했는데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서부터 쭉 내려가는 그런 하락 조정을 보임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이 좀 안 좋았다. 또 12월 금리 인하 불확실에 따라서 빅테크가 크게 좀 타격을 보는 것도 우려 요인 중에 하나다. 또 하나는 9월 달에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이전 4.3 대비 0.1%포인트 상승해서 4.4가 됐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실업률이 슬금슬금 오르는구나, 좀 불안하다, 그런 요인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좀 남아 있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긍정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 경제 흐름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은 여러 각도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11만 9천 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9월 달. 원래 10월 달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셧다운 때문에 좀 미뤄졌죠. 예상치의 2배가 늘었기 때문에 이 채용자 수가 여전히 좀 견조하게 늘고 있네, 그런 거죠. 또 트럼프 정부의 물가 관리가 비상 국면에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물가 관리는 좀 타이트하게 하는 부분도 매우 긍정적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아침에 이제 4분기의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에 580억 달러 전후의 매출을 보였는데 지금 4분기죠. 12월까지의 잠정 실적을 쭉 이제 추려보는 미국 웰가의 전망치는 한 650억 달러 제시가 된 거예요. 따라서 3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국내 증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흐름을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급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도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8,700억 정도 현물 순매도하고 있고 선물 1,0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한 700억 정도 매수, 선물 70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외국인이 한 8,70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은 이제 외국 선물은 1,100억 정도 사고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 흐름이 사실 어느 정도는 여력이 다 왔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순매도 국면이 일자별로 보게 되면 지금 그 9월달 이후에 좀 6조 7천억 정도 팔고 있잖아요. 9월달에 이후에 11월달 이후로 보게 되면 12조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보게 되면. 따라서 외국인의 긴 사이클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그렇게 주식을 많이 정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긴 사이클로 보게 되면 15조 6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땡겨서 4월 달부터 보게 되면 한 1조 9천억 정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보면 15조, 올해 4월 달부터 보게 되면 1조 9천억 매도고, 그리고 11월 국면을 보게 되면 거의 한 12조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월 달 대비 지금까지 15조 매도했다면 지금 12조 매도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단기 매도 포지션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일정 부분 밀고 당기는 어떤 순환 트레이딩 전략으로 본다고 치면은 외국인 매도 여력은 그렇게 이제 다 온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미국 시장을 전망을 해보면 엔비디아 등의 기술주의 기간 조정은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이제 기간 조정이 있겠죠. 이격 조정이. 그 사이클이 필요한데 거의 이제 12월 초까지의 이격 다지기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증시에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항상 모든 악재는 시장에서 흡수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악재가 흡수될 때까지의 약간의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그리고 다우 나스닥은 고점 대비 10 내지 15%의 조정론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미뤄졌다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다우는 44,000 전후, 그 다음에 나스닥은 21,000 전후, 그 정도의 이제 기간 조정 저점을 한번 설정해 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45,700 다우죠. 나스닥이 2만 나와 있습니다. 44,000까지 가려면 다우지수는 한 700 정도 남았고, 나스닥 시장은 한 21,000까지 가려면 한 100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온다고 치면은 길게 보면 12월 초, 짧게 보면 12월 말, 이때까지는 상당 부분 시장의 이격 조정이, 완만한 이격 조정이, 또 시장 내에서 투자 심리가 안정되는 시간이 좀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탁금 등 자금 동향에 따라서 중기 흐름은 좌우가 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예탁금 제가 보여드렸죠. 예탁금 수치를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예탁금 수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예탁금 수치는 한 80조, 그 다음에 주식형은 192조 내외인데,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흐름은 아마 일시적으로 자금은 좀 유출이 됐지만 올해 뭐 6월달, 7월달에 비해서는 여전히 고객 예탁금도 15조 이상, 주식형도 한 30조 이상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기의 예탁금 방향은 크게 뭐 우려될 게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지속성 이게 매우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계속 후속 대책을 계속 이제 입법화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 시그널로 봅니다. 또 메이저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의 지속성. 여기서 메이저라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을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미국 증시에 그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단기 매도 포지션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격 조정 후 테마 이동 흐름. 지금은 그 반도체, 그 다음에 원전, 그리고 방산, 이런 2, 3년 동안에 단기에 굉장히 상승폭이 컸던 종목을 중심으로 급등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이격 조정 이후에는 테마의 이동 조짐이 올 텐데 그 흐름을 좀 잘 대비하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좀 필요하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흐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각 잠깐 그 전체적인 이제 종목 흐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지금 그 고객 순매도 부분은 외국인이 9,700억 순매도하고 있고 1조가량 순매도였네요. 선물을 한 1,00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이 지금 100포인트 이상 나오고 있는데 개장 초에서는 160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125포인트대로 좀 낙폭을 좁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마주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사는 하나 요로스가 87만 원대로 떨어졌고요. 근데 원전에서는 두산이 지금 86만 원, 6만 원 정도 떨어졌죠. 오늘 아침 미국 시장에서 원전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2 내지 3년 동안 굉장히 원전주, 반도체주 시세가 좋았는데 미장이 이제 원전주가 하락하니까 국장도 이격 조정이 깊어지는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조선주는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인데 생각보다 두 종목은 하락 지지가 좀 적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56만 원대 그리고 하나오션은 12만 원대인데 저는 이제 긴 흐름으로 보면 현대중공업은 이벤트 조정이 깊을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50주가 목표라 한다고 치면 보유 수량에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4주, 5주씩 킵 매수해서 적어도 한 6개월 동안의 흐름으로 보고 매수를 해서 2년 뒤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적 사이클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섹터는 개장초 많이 흔들거렸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13,000원 하락했고 삼성 SDI가 29만 1,000원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37만 원 정도, 4.5 정도 하락을 했고 소재주에서는 LNF, 포스코피체험 뭐 전부 다 비슷한 하락 포지션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먼저 이제 삼성 SDI 기술적 지표만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 SDI는 이제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뭐 하락폭이 좀 크죠. 좋게 보면 N자형 조정이고, 그죠? 뭐 이걸 이제 아니야 끝났어라고 본다고 한 사람은 이제 그런 시각이 있고 N자형 조정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N자형 조정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봉 패턴도 봐도 N자형이고 월봉으로 봐도 N자형입니다. 저는 이제 이 2차전지 섹터는 길게 봐서 이 하반기 내년도의 업황이 좋아지냐 나쁘냐만 보거든요. 따라서 내년도 업황이 좋아진다고 치면은 떨어질 때마다 관심 있게 공략을 보는 게 LG엔솔이든 LNF든 삼성 SDI든 다 그런 각도에서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과 방산과 반도체가
이렇게 갑자기 시세 조정이 크게 보인 이유는 지난 2, 3년 동안 쭉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고 2차전지는 지난 2년 반 동안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리고 지금 많은 돈을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하이닉스의 평균 단가가 25만 원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이닉스의 평균 단가가 낮은 외국인들한테는 하이닉스를 30만 원대부터 지금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을 실현할 때까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내놓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오늘도 하이닉스 매도 물량이 제가 좀 지표를 보게 되면 128만 주 이상 나왔어요. 128만 주. 하지만 아직도 하이닉스의 차익 매물 구간이 깊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사실 이제 이럴 때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떨어지고 있어. 이럴 때는 사실 이렇게 엄격하게 봐서 내년 시즌에 어느 업황이 좋은가를 보고 비중을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저는 맞고, 그중에 재무구조와 리서치, 그러니까 연구, R&D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비전이 밝은 회사 쪽에 투자를 하면 저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는 그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중심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이제 12만 원이 내려가는 11만 원대. 현대중공업은 53만 원이 적극적 공략 구간인데 56만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저는 관심 있게 한번 이렇게 쭉 6개월 동안에 비중을 두고 매수 전략을 3주, 5주씩 해서 50주를 채워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 이벤트 조정이 클 때 담아가는 전략. 방산주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0만 원 갔다가 지금 87만 원 나오고 있죠. 방산주도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를 탑픽으로 보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에서 저는 80만 원대 중반, 이게 이제 방산주가 얼마 전에 하나 에어로스만 잠깐 보고 갈게요. 이런 조정이 한번 왔었잖아요. 이런 조정. 얼마였었냐면은 81만 원대 조정이 2번 왔어요. 7월에 한 번 왔고, 그 다음에 8월에 한 번 왔고. 그러면 이 81만 원 조정이 또 한 번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85만 원 이하에서는 81만 원 사이에 조정값이 온다고 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방산주의 하나 에어로스의 실적 베이스를 보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긴 사이클로 이 하나 에어로스의 어떤 지금 투자 흐름이나 탄력도를 봤을 때는, 또는 그 다음에 주주가치 제고 흐름을 봤을 때는 80만 원대 초반 전후 이 가격대에 이벤트 조정이 온다고 치면은, 그때는 분할 공략도 한번 고려해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는 저는 내년도에 업황이 회복되냐 안 되냐 그것만 보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의 ESS 분야는 이미 수혜가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테슬라도 이제 미국에 퇴출 계획을 내놨고, GM도 중국에 소재 퇴출 계획을 내놨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2년 내에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끊어라,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ESS 소재 분야, 그러면 이제 배터리 분야도 이제 그렇게 간단한 얘기인데, 저는 결국 ESS 분야의 이제 그 수주는 필요하잖아요. 계속 필요한 내용이다. 그런다고 치면은 내년도에 ESS 분야에서 가장 수혜 업종이 어디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전략적으로 지금의 최악 국면을 맞고 있지만 벗어나는 흐름 내에서 흐름을 좀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투자에는 위기가 있죠.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 12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다우나스닥 오른 만큼 위격 조정이 필요해요. 그걸 불안해하기보다는 당연한 조정이에요. 하지만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 서학개미들 입장에서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하락하게 되면 다시 멈췄다가 대반등 올 거라고 봅니다. 엔비디아도.
그때 흐름에 반도체 전체가 업황이 개선될 텐데 그 흐름은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악재로서 이제 더 이상 작용되지 않는 시점,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그 실적에 대한 그 색안경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 그 시점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고 다우는 44,000, 그리고 나스닥은 21,000, 이 정도 가서 이격 조정을 플러스 마이너스 가는 과정, 그런 과정 통해서 아마 저는 그 하향 안정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12월 초까지는 등락이 있더라도 좀 충분하게 이격 조정이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장은 기본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종합지수가 지금 코스닥이 22포인트 하라 그랬고 코스피가 한 130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 3,900선, 오늘은 아마 3,900선 전후로 마감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 하나는 이제 저도 오늘 지금 미국의 지금 나스닥 선물이 55로 올라가고 있고 S&P 선물이 올라가고 있어서 국장 투자 심리도 아마 정강, 오전장, 급조정, 오후장 되면서 낙폭을 좁히는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항상 위기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위기관리하는 그런 계기를 잘 활용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해도 방법 없습니다. 지금은 다음 유망주로 압축하는 전략으로서 위기를 타개하는 그런 전략을 권장드리고요. 결국 내년도에 1분기, 2분기 이후에 업황이 좋아지는 시그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 그런 것들 잘 키워드를 읽으면서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그런 전략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주말에 또 한번 여러분들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